52살의 최정혜는 한때 잘나가는 건설업자의 부인이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살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드나들던 여자였죠.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남편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만 달랑 남기고 말이죠. 그렇게 정혜는 홀로 남아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죠. 나에게도 다시 봄이 올까?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단골 은행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새로 부임한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50 중반의 박승철. 그 남자는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죠. 요즘 사업은 좀 어떠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정혜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로 은행을 드나들 때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죠. 승철은 아내를 병으로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호랍이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둘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혜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승철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아드님이요? 응,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를 옮기게 돼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 거래. 정혜는 속으로 살짝 긴장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 승철의 아들은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 아들과 한 집에 살게 된다니. 승철은 태연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현관문이 열리고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남자. 승철이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우야, 인사해. 내 새 어머니시다. 그 순간 정혜와 민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7살의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검은 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죠. 처음 뵙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지내요. 정혜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 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담겨 있다는 걸. 민우는 정혜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나가버렸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끝이었죠. 정혜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승철은 늘 출장을 다니거나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자주 정혜와 민우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승철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정혜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밖에서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산도 안 가져가고. 정혜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우는 툭 던지듯 말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기 걸리겠어.
얼른 씻고 나와. 따뜻한 국 끓여놨으니까. 민우가 씻고 나오자 정혜는 뜨끈한 북엇국을 내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국을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주 끓여줄게.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도 밥을 정성껏 차리고 빨래도 깨끗이 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승철은 또 출장이었고 정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너무 무례하게 굴었죠? 아니야, 괜찮아.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래서 재혼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질투가 났나 봐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진짜 아버지를 아끼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라고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승철은 점점 출장도 잦아지고 회식도 늘어만 갔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민우였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승철은 급한 일이 생겨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실망한 민우를 위해 특별히 미역국과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사왔습니다. 민우는 감동한 듯 눈을 붉혔습니다. 둘은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나눴죠. 한 잔, 두 잔. 어느새 병이 비었습니다.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민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자신을 볼 때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자꾸만 민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였습니다. 정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어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해서지. 진짜 사랑이에요? 정혜가 돌아보자 민우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죠. 저는요. 어머니가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는 매일 밖에만 계시고 어머니는 늘 혼자 계시잖아요. 그건 어머니도 외로우시죠?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에요. 그만해. 정혜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우는 놀란 듯 멈칫했습니다. 죄송해요. 민우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방금 그게 뭐였지?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혜는 민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않고 먼저 먹어놓거나 민우가 퇴근할 시간엔 외출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승철은 또 출장이었습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정혜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촛불을 들고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정혜는 이 분위기와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피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요즘 저를 피하시잖아요.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우야, 그만해. 저는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로만 볼 수가 없어요. 안 돼. 우린 가족이야. 혈연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정혜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정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 언제부턴가 민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혼자 있으면 그리웠습니다. 이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정혜가 울먹이자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정혜는 깜짝 놀라며 민우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둘의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승철이 출장 간 날이면 더욱 대담해졌죠. 정혜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욕망인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안 돼. 절대로.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이대로 평생 숨어 살 거예요? 둘은 자주 다퉜습니다. 하지만 다툰 뒤엔 더 깊이 빠져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아줌마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드님이랑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요? 맨날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보기 좋아요. 의붓 모자인데도 진짜 친자식 같아. 아줌마들은 웃었지만 정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알았어요. 그날부터 둘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더 간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정혜는 이상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자꾸 졸렸습니다. 설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습니다. 2줄.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승철과는 관계가 뜸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대로 같이 잔 적도 거의 없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민우의 아이였습니다. 정혜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지울 것인가. 하지만 이미 쉰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생명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결국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임신했어.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예요? 그래.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정혜 씨, 우리 도망가요. 뭐, 여기서 벗어나요. 아버지한테도, 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쳤어? 어떻게? 저 돈 좀 모아뒀어요.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해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승철이 갑자기 출장을 취소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승철은 거실에서 둘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혜와 민우는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승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닥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승철은 민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에요. 뭐, 전 정혜 씨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승철은 민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정혜가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당신도 닥쳐. 당신도 똑같잖아. 승철은 정혜를 힘껏 밀쳤습니다. 정혜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희 둘 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당장. 승철은 정혜의 짐을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정혜와 민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였습니다. 둘은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형편없는 곳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아들이 새엄마랑 바람났다더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민우는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정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외면했으니까요. 둘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혜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민우는 웃었지만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길을 걷다가 승철과 마주쳤습니다. 여보. 승철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서명해서 보내. 여보, 한 번만. 한 번? 한 번은 무슨. 넌 내 아들을 망쳤어. 민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백수가 됐어. 다 너 때문이야.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괴물이야. 승철은 뱉듯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정혜의 배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했습니다. 배달, 주유소, 공사장.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병원비도 밀렸고 방세도 밀렸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다음 주까지 밀린 방세 안 주시면 당장 짐을 빼버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집주인은 단호했습니다. 문이 꽝하고 닫히고 정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실은 오늘 회사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던 겁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나만 없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2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정혜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민우는 황급히 정혜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혜는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민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모는 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정혜가 깨어났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아기는? 정혜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2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퇴원 후 2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공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정혜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혜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질까?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나도, 너도.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너만 불행해져.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요. 사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떠나기로. 그래야 민우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야간 근무를 나간 사이였습니다. 정혜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이렇게 떠나서. 하지만 이게 우리 2다를 위한 길이야.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나 같은 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했어, 정말로. 정혜는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혜는 없었습니다.
편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혜 씨, 정혜 씨. 민우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그날부터 폐인이 되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승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승철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라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을. 밥이나 먹고 이야기하자. 승철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승철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요. 떠났어요. 다행히 잘 됐네. 뭐라고요? 전 후회하지 않아요. 민우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혜 씨를 사랑했던 것.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승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잖아. 다시 시작해라. 내 인생을.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조용히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줘도 거절했습니다. 전 혼자가 편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정혜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손님을 맞으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혜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민우 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정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시골에서 작은 농장 일 도우면서 지냈어. 민우 씨는? 보다시피해요. 카페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잘 됐네.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했어. 그때 그렇게 떠나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이제. 민우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해 보여요. 흥. 정혜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민우야. 정혜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우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정혜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정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단의 열정.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파멸과 슬픔.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모든 걸 파괴하기도 합니다.